지난해 연말과 올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팔달산과 시화호 시신 훼손 사건 기억하십니까? 잠시 뒤 이 두 사건의 피의자 박춘풍과 김하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두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박춘풍과 김하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춘풍은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 48살 김모 씨를 살해한 뒤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김하일은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와 방조죄 등의 유기한 혐의로 역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에서 맡았습니다. 박춘풍의 변호인은 박춘풍이 사이코패스 심리검사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는데도 사이코패스라는 판정을 받아 1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춘풍이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니라 어릴 적 오른 눈을 다친 것이 뇌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범행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뇌 감정을 진행했고 박춘풍과 비슷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김하일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분석에서는 두 사람 모두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열린 박춘풍의 재판에서 박춘풍에 대한 감정 결과를 언급하며 박춘풍이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춘풍이 충동성과 죄책감 결여 같은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못했다는 건데요. 이 뇌감정을 진행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는 박춘풍의 전두엽이 손상됐고 또 뇌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범행 당시 박춘풍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일 역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분석 자료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에 대한 뇌분석 결과가 오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한현입니다.